치매를 예방하는 언어가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한글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NN, BBC까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에서는 지금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체 한글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브룩스,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을 연구해왔고 언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제 연구는 확고했습니다. 유럽 언어들, 특히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한다고 믿고 있었죠. 이 언어들은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억양과 발음이 다양해 뇌의 신경망을 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한 실험에서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 그룹은 다른 언어를 배우도록 했죠. 한 그룹은 스페인어, 한 그룹은 프랑스어, 또 다른 그룹은 일본어, 그리고 한 그룹은 한글을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글 그룹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제가 연구해 온 서구 언어들과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그룹에서만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습득 속도를 넘어서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추가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그룹의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효과는 다른 언어를 배운 그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에는 뇌를 자극하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제 저는 한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은 연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그것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다른 언어 그룹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뇌 신경망을 분석하는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화 EEG 뇌파 검사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동안 놀라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언어를 배울 때는 주로 좌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울 때는 좌뇌뿐만 아니라 우뇌까지 함께 활성화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뇌의 양쪽 반구를 동시에 자극하는 문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심지어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뇌가 초기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뇌의 활성도가 유지되었죠. 저는 직접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처음 보는 현상이다. 저는 다음 실험으로 참가자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그룹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친 뒤 각 그룹이 새로운 단어를 얼마나 빠르게 익히고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언어 그룹이 평균적으로 60%에서 70%의 기억 유지율을 보인 반면 한글 그룹은 90% 이상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연구팀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문자 구조가 뇌의 기억 회로를 더 효율적으로 자극한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기존의 언어들은 음소소리 단위가 불규칙하게 조합되어 있어 학습할 때 뇌가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규칙성이 명확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오우, 아 같은 모음, 이 둘이 조합되어 가, 나, 다와 같은 문자 형성. 이 시스템은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빠르게 인식하는데 유리합니다. 즉,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뇌를 훈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억력 향상, 인지 기능 개선, 치매 예방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며
기존 연구들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뇌 건강에 좋은 언어라고 알려진 것은 주로 유럽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운 그룹의 뇌 활성화 패턴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자극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집중력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뚜렷한 활성화가 확인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뇌의 기억력을 높이고 신경망을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그 어떤 언어보다도 뇌를 강력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글이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연구를 더욱 확장해야 했습니다.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지까지 검증해야 했죠. 이 연구가 성공하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두뇌 건강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전 세계가 한글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한글이 뇌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 그리고 과학계와 언론이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운 그룹만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 단순히 몇 개의 단어를 더 잘 외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졌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놀랍게도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보통 언어를 배우면 뇌는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초반에는 활발하게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운 그룹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4주차와 6주차부터 학습 속도가 둔화되는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기억력 유지율도 90% 이상 다른 언어 그룹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언어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언어가 이토록 강한 인지, 능력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질 리 없잖아. 그게 저의 솔직한 첫 반응이었습니다. 언어는 모두 다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점점 한글이 가진 특별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기존의 언어 학습 방식과 완전히 다른 원리로 뇌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캐시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고양이를 떠올리지만 이 조합이 왜 그렇게 발음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을 배우는 순간 그 글자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어떻게 조합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뇌가 정보를 더 빠르게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그룹에서 기억력이 향상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동시에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은 조합형 문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처럼 알파벳을 줄줄이 나열하는 언어가 아니라 기본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덩어리 블록로 만들어지는 문자라는 거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헬로우를 읽을 때 우리는 HELLO 순서대로 글자를 따라갑니다. 뇌는 이 각각의 글자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나눠 처리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히읗, 아, 니은 이 하나의 블록 형태로 인식됩니다. 뇌는 개별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뇌의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걸 다 알고 만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한글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글을 편리한 문자,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것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며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닙니다. 이건 치매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언어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언어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글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언어는 마치 뇌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 저는 연구 데이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을 배운 그룹이 다른 언어 그룹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기억력까지 높아진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구조를 가진 언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혼란을 겪습니다. 문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거나 문법이 복잡해서 쉽게 익히기 어렵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 배우는 사람조차도 단 몇 시간 만에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글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애플을 읽을 때 우리는 A, P, P, L, E 이렇게 알파벳을 하나하나 해석해야 합니다. 즉, 뇌가 단어를 조각조각 분석해야 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번 걸러지고 기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과라는 단어를 보면 시옷, 나이, 기억과 이렇게 소리나는 순서대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블록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뇌의 영상 촬영으로 뇌의 반응을 분석해보니 한글을 배울 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언어를 배울 때는 좌뇌가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우뇌까지 함께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한글을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균형적으로 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습득을 넘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더욱 깊이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면 뇌의 반응이 이렇게 특별할까? 단순히 읽기 쉬운 문자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세운 원칙에서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와 인간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과학적인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소리와 시각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어를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글처럼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매칭되는 언어를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저장하며 인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훈련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까지 도울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이 연구가 공개되자 과학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같은 글로벌 언론이 이 연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 세계가 한글의 진짜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 한글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글이 난리가 났다고? 어느 날 연구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CNN 기자였다. 한글이 치매 예방과 뇌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맞습니까?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직 논문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벌써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구를 아셨죠? 기자는 웃으며 답했다. 교수님, 이미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면 뇌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연구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다. 사실 나는 한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게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일부 학계에 공유되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경과학 학술지에 내 연구가 소개되었고 곧이어 뉴욕타임스, BBC, CNN까지 한글 연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글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당겼다. 특히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미국의 교육계였다.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라면
아이들이 배우는데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미국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공립학교 외국어 과정에 한글을 정식 추가하자. 사실 한글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조명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유럽 언어들이 가장 인기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발표된 후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명 교육 플랫폼에선 한글 강의 수강자가 수십만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한글이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한글은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문자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교수님, 실은 저희 병원에서도 한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들은 치매 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다.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병원 측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합니다. 만약 한글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미 기억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제안을 듣고 연구를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는 상상도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글을 배우던 치매 초기 환자들 중 일부가 기억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연구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한글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뇌 건강을 위한 도구가 될 가능성을 탐구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마침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언어일지도 모른다. 이제 한글이 미국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다. 한글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자 몇몇 학자들과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한글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배우는 외국어는 늘 비슷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하지만 이번 연구가 발표된 후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한글 강좌 수강생이 수십만 명을 돌파했고,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리면서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한국어 학원들은 수강 신청이 마감되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일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부터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예전보다 또렷해졌고 집중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미국의 한 유명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교육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교육기관들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실험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수업을 도입했다. 결과는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빠르게 한글의 원리를 익혔고 읽기 능력과 언어 이해력이 함께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는 한글을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걸 넘어서 뇌를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자일 수도 있다.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특히 미국 내 노년층 사이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는 걸 느껴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보다 훨씬 쉽고 직관적이라 학습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두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흐름을 눈여겨본 연구진들은 더 깊이 있는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기억력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천 명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전 세계가 한글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언어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학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글은 인류의 두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언어일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한글이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말이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훈련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언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이 가진 진짜 힘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정말 인류의 두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작은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치매 예방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를 자극하고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해요. 처음엔 단순해 보였는데 쓰면 쓸수록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보다 머리가 덜 복잡해요. 오히려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장 직관적인 문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연은 아닙니다. 한글은 본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남긴 말이 있죠. 어리석은 백성들도 쉽게 배워 평생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든 문자이다. 그 뜻 그대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몰랐죠. 이 쉬운 구조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뇌의 인지 기능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효과까지 있었다는 것을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글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혁신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뇌를 자극하는 과학적 도구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글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인지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는 언어일지도 모른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글 교육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치매 연구에서도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언어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한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